김세훈이 간다. 김세훈이 간다. 김세훈 기자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세훈 기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저번 주에는 되게 네. 뭔가 일정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좀 정신 항상 그렇지만 네. 정신 없는 일정을 보냈는데요. 네. 근데 저번 주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는 이제 친해진 다른 선배들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또 다른 매체의 선배들을 알다 보니까 또 되게 재밌는 소식이나 이런 게 되게 들리고 제가 몰랐던 일정 같은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좀 새롭게 알게 된 선배들 때문에 되게 예전에는 좀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일정이었다면 이번엔 좀 새로운 멤버들과 또 일정을 같이 돌아다녀서 또 좀 긴장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들이나 뭐 문화부 기자들은 거의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좀 친해지다 보면 이 기자는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긴장하게 돼서 한 번 더 쓸 때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긴장하게 돼서 좀 바짝 긴장하면서도 즐거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세훈 기자가 한 주 동안 또 고생한 만큼 네. 또 오늘 전해줄 소식이 네. 무궁무진할 것 같다 기대가 되는데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김세훈 기자 금주의 영화 메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우림의 25, 21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김세훈 기자가 함께 금주의 영화 메모는요, 보통 우리가 한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한 가지 영화를 집중, 분석, 해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죠? 네. 네,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군도 밀라네 시대에 제가 시사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일단은 그 시사회 현장에서도 이제 거의 각종 매체 기자들이 모두 몰려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자아냈던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품을 보고 나서도 저는 이거 작품 이제 대박 나겠다. 대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워낙 이제 뒤에 명량이나 좀 늦게 개봉하긴 하지만 뭐 해무 되게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또 경쟁이 치열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몇백만 예상하냐 뭐 이런 거에 저는 저 500만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군도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오늘은 이제 5개의 작품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군도 밀라네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군도 밀라네 시대는 그 개봉하기 전부터 강동원, 하정우의 그 두 주연 배우 때문에 더 열광적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군도 밀라네 시대라 어떤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베를린이라 이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비스티 보이즈 같은 이제 시대상을 되게 영화 속에 녹여냈던 윤종빈 감독이 이번에는 조선 철종 시대에 이제 의적이었던 군도를 이제 영화 스크린으로 소환을 했는데요. 이제 그 밀라네 시대라는 그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뭐 양반들의 그런 행패와 그리고 기근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참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본 이제 군도라는 의적대가 이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불씨를 좀 당겨주고 그리고 또 나쁜 양반떼들을 소탕하는 그런 통쾌하고도 가슴 시원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윤종빈 감독하면은 진짜 앞서 김세훈 기자가 얘기했듯이 베를린부터 범죄의 전쟁, 맞아요. 또 군도 뭐 많은 영화 작품으로 우리 관객들의 새로운 세상의 시선을 넓혀줬던 그런 감독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좀 하정우 배역하시는 하정우 배우분들은 지금 보니까 여러 작품이 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작품은 또 어떤 궁합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이 워낙 이제 작품에서 같이 호흡을 많이 맞추셨는데요. 이번에도 뭐 이제 군도로 또 호흡을 맞춘다고 해서 네. 두 사람이 또 같이 영화를 찍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하정우 이제 배우님은 이제 뭐 거의 오케이 하는 수준에서 이제 촬영에 임하시게 되셨고요. 뭐 이제 윤종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찍고 나서 네. 약간 좀 지치신 상태였대요. 그리고 뭐 이제 네. 뭐 세상이 뭐 이렇게 되겠어? 잘 되겠어? 그쵸. 뭐 이런 희망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잃어가던 시기였고 자신도 그런 시기였다고 그렇죠. 네.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조선시대 의적대인 군도를 데리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가지고 와서 좀 희망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네, 영화를 만들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윤종빈 감독의 말대로 희망을 네. 주는 백성들의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되는 네. 그런 영화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서 또 주역 인물인 강동원 배우는 네. 뭐 많은 여신들의 여심을 네. 사로잡은 분이기도 하지만 악역으로 나온다고 해서 좀 의아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 저도 강동원 씨가 되게 예쁜 네, 그죠. 미소년으로 거의 그죠, 많이 그죠. 나오잖아요. 네. 악역으로 나온 거를 거의 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악역으로 나왔다고 해도 출중한 미모 때문에 네네. 네, 미워할 수 없는 악역으로 나왔을 텐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악역으로 나옵니다. 강동원 씨가 맡은 역할은 이제 정말 서얼이에요. 네. 서얼이긴 한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무예를 닦아서 무관에 네. 입관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정말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이렇게 문서를 쓰게 만들어서 땅도 빼앗고 재산도 축적해 가서 네. 점점 부를 늘려가는 네. 그런 나쁜 양반으로만 그려지는데요. 네. 단순히 나쁜 양반으로만 그려지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약간 슬픔을 간직한 그런 양반으로 그리고 싶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강동원이 조윤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요. 네. 그 서얼이라는 그쵸. 과거사 때문에 약간 가슴속에 슬픈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슬픈데 나쁜 양반으로 그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그때 기자들 중에 질문이 나왔던 게 강동원 씨가 이제 양반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서얼이지만 양반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성들 되게 가난에 굶주리고 맨날 양반들에게 핍박받는 그죠. 백성들은 되게 막 칙칙하고 막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자들 중에 강동원 씨가 되게 수려하게 나온다고 무슨 CG 효과나 이런 거 준 게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이 그렇게 딱히 CG 효과를 한 건 없다고 이제 자체 발광인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분장 면에서 네. 이제 백성들은 이제 땅 흙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상이나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네. 분장도 조금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그쵸. 했고 그리고 이제 양반들은 좀 화려한 의상색 그리고 얼굴 분장도 화려하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된 거지 이제 강동원 씨가 딱히 나왔다고 해서 CG 처리를 한 건 아니다. 네. 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네, 정말 이 강동원 씨의 자체 발광적인 모습이 또 아름다운 악역으로 연결이 네. 된다고 하니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네.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하정우 씨가 빡빡머리로 네. 이렇게 머리를 다 삭발을 하셔가지고 나오시는데 현장에서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현장에서 만났을 땐 당연히 이제 머리가 네. 길었죠. 그랬나요? 왜냐면 네. 영화는 이제 몇 년 전이나 뭐 몇 개월 전에 한 그러시군요. 거니까 네.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수북수북하고 검은 뿔테 안경을 진짜 깎으신 거죠? 그 네, 머리를? 진짜로. 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영화가 네. 좀 시선을 끌었던 게 아무래도 네. 포스터였을 텐데요. 그죠. 하정우 씨가 이제 데뷔되는 네. 빡빡머리로 나와서 네. 그게 처음 하정우가 빡빡머리를 한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화제를 모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하정우 씨가 민머리로 나오니까 또 역시나 질문 중에 강동원 씨와 비교되는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강동원 씨랑 이렇게 좀
아무래도 머리를 밀고 그죠. 나오니까 좀 강동원 씨랑 나올 때 뭐 어떻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네. 강동원 씨가 하정우 씨가 한 대답이 그냥 나는 강동원 씨가 나오고 머리를 밀 때부터 그냥 이런 마스크 포기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네. 민머리 밀고도 굉장히 그냥 연기력으로 뭐 보여주겠다고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네.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일단 마스크적으로는 강동원 씨가 워낙 출중하긴 하지만 이렇게 쌍칼을 들고 그쵸. 이제 양반 무리를 이렇게 해치우는 하정우 씨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하정우 씨만의 그 카리스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또 이 역의 군도에서 많이 빛이 발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군도가 그리는 그런 밀란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반란이랄까 네. 아니면 어떻게 성공적일까요? 어떤가요? 네. 네. 제가 토요일 날 세월호 이제 특별법 제정 집회를 다녀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이 이제 죽기 전에 남겼던 동영상도 나오고 행사도 나오고 네. 이제 희생자 어머니가 나오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특히 애들 동영상이 나올 때 제가 유가족 옆에 앉게 됐는데 유가족들이 되게 우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특별법 빨리 제정해줘라. 왜 수사권을 부여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랑 좀 영화 군도랑 좀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것처럼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는 이제 백성의 뜻 그리고 백성을 백성으로 보지 않고 백성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는 양반과 탐관오리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백성이 이제 밀란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백성이 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모습이 좀 많이 그려져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백성은 거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네. 이제 거기서 군도 이제 지리산 추설이라는 네. 군도라는 무리가 있고 네. 이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네. 의적대라고 해요. 이 지리산 추설은 이제 홍길동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이제 거의 100년인가 네. 그 정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되게 의적대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이 의적대가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불씨를 당기는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담고 있고요. 저는 밀란의 시대라고 해서 정말 막 전국적으로 뭐 봉기가 네. 일어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군도가 네. 이제 매번 당하기만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네. 또 그들에게 뭉쳐야 한다. 뭉쳐야 백성이고 흩어지면 그냥 도적이다. 네. 이런 거를 일깨워주는 거를 좀 영화 속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네. 뭉쳐야 한다. 흩어지면 도적이다. 네. 네, 백성들의 그 마음 아픔을 또 이 군도에서 어떻게 다뤘을까?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정과 또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하는 김세훈 기자의 말을 듣고 네. 이 군도 밀란의 시대가 더욱 기대되는 오늘인데요. 금주의 영화 메모 김세훈의 군도 소식 들어봤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김세훈이 간다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뮤지컬 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네. 두 도시 이야기는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훌륭한 작가라고 불리는 찰스 네. 디킨스의 네.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으로도 네, 유명해서 그쵸. 이제 이 작품이 다시 이제 뮤지컬로 네, 태어났는데요.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가 또 네.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극장에 올라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작품인지 좀 간략하게만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는요, 네, 프랑스 혁명을 네,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네. 프랑스 혁명, 정말 풍파의 이런 네. 시대 속에서, 한 여자를 지켜내기 위한 한 남자의 굉장히 절절한 수뇌부를 네. 담고 있는 네, 작품입니다. 네. 정말 이 두 도시 이야기처럼 뭐, 프랑스 혁명을 네. 다룬 작품들은 참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두 도시 이야기가 명작이 또 고전인 명작인 만큼 좀 그것을 좀 다르게 해석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지금까지 계속 무대에 올라오는 이유도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이번에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는 그 원작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디에 주안을 뒀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방금 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워낙 이제 뭐 연극이든 특히 뮤지컬이든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프랑스 혁명이라는 소재를 잘못 활용하면 네. 좀 식상하게 좀 이렇게 내용이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대체적인 평가나 제가 본 따르면 이번 작품은 이제 네. 프랑스 대혁명을 굉장히 이제 너무 지난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막 되게 뭐 식상하거나 이렇게 그리지 않았고요. 네. 이제 왕용범 연출이 맡으셨는데 프랑스 네. 혁명을 굉장히 생생하게 무대에 내놓았고 네. 그리고 원작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원작을 재해석하려거나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원작이랑 좀 달라야 돼. 이런 강박이 다 그죠.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연출가님 네. 중에서도. 근데 너무 무리하게 재해석을 하지 않고 네.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혁명의 의미나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본주의, 네. 사람에 대한 가치, 그리고 네. 사랑 이런 거를 굉장히 줏대를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를 관통하면서 나가고 있어서요. 네. 원작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네. 프랑스 혁명과 그 프랑스 혁명 안에서 피어나는 불꽃 같은 사랑을 잘 네. 그려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작품을 네.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한데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넥스트의 Here I Stand. 그리고 사랑 이나 말들을 난 아직 믿습니다. 네,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 전해드렸습니다. 김서영 기자와 함께 지금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 두도시 이야기 지금 네. 김서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가 찰스 디킨즈의 작품인 만큼 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네. 또 오랜 세월 동안 우리한테 다가온 것도 사실인데 이 작품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것이 오는 감동이 또 맞아요. 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작품에서 김서영 기자가 감동을 느꼈던 네. 부분이 있다면,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치정극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네. 이게 솔직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그죠, 거의 그죠.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고부 갈등. 맞아요. 그리고 삼각관계. 그리고 이제 뭐 배달은 뭐 이렇게 레퍼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세 가지가 다 이제 뭐 치정, 그러니까 사사로운 남녀 간의 정 이런 거랑 다 약간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별로 그렇게 즐겨서 보지는 않고 잘 보지는 않는데 솔직히 두도시 이야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그런 정을 다룬 치정극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드는 생각은 이건 정말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정말 시대적인 숙명이랄까?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그 연인과의 사랑, 네. 그리고 요즘엔 찾아볼 수 없는 남녀 간의 순애보를 담고 있어서 그냥 치정극이야 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서 네, 그런 점이 가장 감동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시드니 칼튼이라고 네. 정말 술 좋아하고 방탕한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시드니 칼튼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프랑스 혁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네, 감동적이었고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세영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네. 참 이런 작품 속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누구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감동은 네.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동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세영 기자와 함께 김세연이 간다. 오늘의 김세연이 간다는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였습니다. 네. 바로 김세연 기자가 준비하는 가슴 뭉클 밑줄 땡땡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슴 뭉클 밑줄 땡땡. 네, 오늘의 가슴 뭉클 밑줄 땡땡은요, 조국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입니다. 공부한다는 것, 공부란 자신을 아는 길이다. 자신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이 무엇에 들뜨고 무엇에 끌리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란 이렇게 자신의 꿈과 갈등을 직시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문이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공부엔 끝이 없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몰라서 약이 되는 것보다 알아서 힘이 되는 요즘이 좋습니다. 아는 만큼 저 자신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 되었는지 공부를 통해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세상을 바꿀 반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루는 건 당신과 나, 우리들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누굴까에 대한 공부, 오늘부터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슴 뭉클 밑줄 땡땡이었습니다. 네, 오늘 문화다락방 마지막 곡입니다. 토이와 윤종신이 부릅니다. 스케치북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